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엔터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엔터티를 도출 그리고 엔터티의 특징,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속성, 다른 말로 어트리뷰트, 그리고 테이블상에 나타나는 컬럼을 칭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은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인 엔터티가 가지는 항목이다. 즉 엔터티를 테이블로 봤을 때 그죠? 요런 하나하나 패스워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원 아이디 이러한 것들의 등등의 일련의 컬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PK가 아닌 보조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칭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속성들을 여러 개로 우리가 추상화를 할 수 있지만 업무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속성의 특징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입니다. 그죠? 계좌번호를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계좌명도 분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인스턴스의 구성 요소이고 의미적으로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인스턴스라는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엔터티에서 배웠지만 셀렉트해서 아스타리크에서 from에서 고객이라고 우리가 테이블을 다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입된 고객들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형태로 여기에 나눠 주겠죠. 고객이라면 회원 아이디, 그 다음엔 패스워드, 그 다음 이름, 이런 등등등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러한 컬럼과 같은 형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어트리뷰트, 속성 혹은 컬럼이라고 우리가 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내용에서도 중요한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역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속성의 특징에는 업무상 관리되는 정보이다. 앞에서 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지죠. 그리고 주식별자에게 함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종속이 된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기본 키가 변경이 돼버리면 속성의 값도 따라서 변경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원 아이디가 있는 주키다. 그럼 그 회원에 따라서 정보가 이제 속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계좌번호가 주 아이디 즉 기본 키가 되면 그에 따라서 계좌 정보에 대한 속성의 값도 따라서 변경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종류에는 분해 여부에 따른 속성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단일과 복합, 다중값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단일 속성은 말 그대로 분해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의미로 구성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회원 아이디라든지 이름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일 속성이 아니라 복합 속성은 우리가 이 주 속성, 즉 단일 속성으로 구성되어진 키의 값이 다 동일하다면 그거를 여러 개의 컬럼, 즉 속성을 묶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속성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유일한 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복합 속성이라고 칭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주소가 있다. 주소는 시, 군, 동 등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시는 같을 수 있고 군은 같을 수가 있고 동도 같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동에서 무슨 동에서 몇 번지까지 들어가 주면 그죠? 상세 주소가 들어가면 그것도 주소는 유니크한 거잖아요. 그죠? 105호 105호가 한 아파트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이라는 107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105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복합 속성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죠. 아울러 다중값 속성이라는 것은 속성에 대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 리스트가 있다. 다중값 속성은 엔터티로 분해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딸깍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뭐 무슨 속성, 아니 무슨 뭐 상품이, 아니 그 뭐 운동화면 운동화, 뭐 아니면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상품의 리스트가 이제 바로 다중값을 가지는 속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분해 여부에 따라서는 단일 속성이 있고 복합, 다중, 값 속성이 있다. 단복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속성의 종류를 바라보면요. 특성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기본 속성과 설계, 파생이 있는데요. 기본 속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도출되는 원래 그 자체로서의 속성을 의미를 하고요. 회원 아이디는 회원 아이디만 들어갈 거고, 이름은 이름대로 들어갈 거고, 계좌번호는 또 계좌번호대로 들어갈 거고, 주문 일자는 역시 주문 일자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평범한 본래의 속성을 우리가 특성으로 따져봤을 때 속성의 종류에는 기본 속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계 속성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설계단이 있었죠. 컨셉트 속성, 그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발생되는 속성이고요. 유일한 값을 부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라든지 지점 코드, 이런 것들은 각각의 엔터티에서 우리가 유일한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설계 속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파생 속성은 말 그대로 누구누구로부터 기인이 돼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다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속성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특성에 따른 종류에서 파생 속성은 합계라는 것은,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학생의 이렇게 레코드들, 즉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컬럼들,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있다면 이거에 합계를 우리가 SQL 쿼리문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더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의 값은 파생 속성이라고 칭을 하죠. 이걸 다 더해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기인해서 이게 파생이 돼서 만들어진 값이라고 하여 우리는 파생 속성이다. 그래서 특성에 따른 이제 속성의 종류는 기본, 원래의 자질, 그리고 설계 속성은 우리가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 알겠죠? 그리고 파생 속성, 다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기설파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시험에 왕왕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그죠? 도메인은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도메인은. 요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이란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다. 예를 들어 성별이라면 뭡니까? 물론 중성인 뭐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는 성별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범위가.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점이라면 또 A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F까지 이렇게 나누죠. 그죠? 이와 같이 이러한 범위 자체를
우리가 값의 범위 자체, 속성의 값의 범위 자체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제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속성 중에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상품 리스트와 같은 것은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이미 여러 개의 값이라면 당연히 다중이겠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설사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라면 복합이냐 다중이냐 결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일 속성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품 리스트와 같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거를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상품 리스트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중값 속성이 그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은 이거는 특성에 따른 속성의 종류고요. 그리고 속성의 종류, 이거는 특성에 따른 거고 이거는 속성의 분해 여부에 따른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중값 속성에서 상품 리스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메인도 잘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특성에 따른 속성도 잘 알아두셔야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로서 요점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그죠? 그래서 관계는 엔터티 간에, 그죠? 테이블 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터티를 제일 처음에 도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터티 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존재 관계와 행위 관계로 분류가 됩니다. 존재 관계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엔터티가 존재 여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행위 관계는 두 개의 엔터티에서 어떠한 행위, 사건, 이벤트에 의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의 종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존재관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엔터티 간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와 관련이 있고 누구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거, 그죠? 존재관계 자체를 우리는 엔터티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존재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종류 중에서. 알겠죠?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에 회원가입을 하면 관리점이 할당이 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하나은행이라든지 KB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은행에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거는 각각의 지점들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할당된 관리점에서 고객을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이제는 그래도 자기의 가까운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어, 일로 전입을 했으니 그러면 관리 지점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죠. 그건 어디까지나 존재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있고 계좌가 있고 일자별 주문 이력 그리고 관리점이 이렇게 있다면, 고객은 이거 좀 빠졌는데요. 관리점에 소속이 되죠. 그죠? 예, 관리점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관계가 바로 존재 관계라는 거예요. 엔터티 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관계에 소속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소속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존재 관계에 속한다. 요 빨간색으로 적어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행위 관계가 있었고 존재 관계가 있었는데, 존재 관계는 그 엔티티 간의 관계를, 상태를 나타내는 게 존재 관계라면, 행위 관계라는 것은 엔티티 간에 어떤 행위가 있는 것,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계좌를 사용해서 주문을 발주를 하는 관계를 만들어진다. 맞죠? 우리가 계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증권이라고 예를 들면, 증권회사는 계좌를 개설을 하고 주문을 발주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발주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행위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주문을 하면 행위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의 두 개의 엔티티는 뭐라고 했어요? 고객은 어느 한 관리점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의 형태에서 우리가 존재의 그 엔티티 간의 존재의 상태죠. 그죠? 상태.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주문을 발주를 할 수도 있고 발주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차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카디널러티라고 해서 관계 차수를 칭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SQL에 들어가면 배울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 관계 차수는 크로스 조인이라고 또 우리가 칭을 하는데, 이렇게 1대1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1대 다의 관계가 있고 다대 다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카티션 곱이라고도 하고 관계 차수라고도 칭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차수는 영어로는 카디널러티라고 칭을 하고요. 아주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거고요. 관계 차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엔티티 간의 관계에 참여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한 개만 딱 계좌를 개설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1대 n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보면 최대 기수성 그리고 최소 기수성이 있는데, 1대1은 말 그대로 이러한 표식을 씁니다. 1대1. 알겠죠? 그리고 1대 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대 n의 관계, m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여러 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품을 가질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1대 다고요. 다대다는 서로 간의 관계가 막 엮여 있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마늘다자와 마늘다자를 써서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얽혀져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소 소지의 여분이 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1대 m이나 1대1로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데이터 모델링이나 이런 거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해소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기수성에서 우리가 필수와 선택,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고객은 일단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최소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면 1대1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이 카디널러티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카디널러티는 관계 차수다. 아시겠죠? 예. 관계 차수의 종류는 말씀드린 바대로 1대1 관계. 1대1 관계는
완전 1대1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선택적 1대1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적 1대1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한 명의 고객은 하나의 고객 등급이 부여되거나 혹은 선택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고객 등급이 부여되거나 혹은 고객 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고객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한 개라도 구매를 했다면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낮은 등급 그 다음에 좀 더 몇만 원 이상 몇십만 원 이상 거래를 했다 그러면 뭐 실버 등급 뭐 이렇게 VIP 등급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군요. 관계차수.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만들어 버렸네요. 요거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관계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요 부분을 딜리트를 할게요. 예, 제가 장표를 만들다가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자, 요거 하고 요거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바꾸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대1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완전 1대1 관계와 선택적 1대1 관계가 있는데 한 명의 고객은 하나의 고객 등급이 부여되거나 고객 등급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완전 1대1과 선택적 1대1은 완전 1대1은 자 하나의 엔터티에다가 관계되는 엔터티의 관계가 하나인 경우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적 1대1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하나의 엔터티에 관계되는 엔터티의 관계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차수의 종류 중에서 1대1 관계는 완전 1대1, 선택적 1대1 관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1대 n의 관계는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대 n 관계는 엔터티의 행위 하나 있을 때 다른 엔터티의 값이 여러 개의 있는 관계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엔터티에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 가질 수 있으면 이게 바로 1대 n의 관계였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대 n의 관계는 말 그대로 m대 n 다대다 관계입니다. 그죠? 두 개의 엔터티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한 개의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이 또 수강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M 대 N의 관계인 것으로 우리가 판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 대 N의 관계의 조인은 카테시안 곱,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카디널러티라고 해서 이거는 테이블 간에 이렇게 서로 크로스 조인이 다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테시안 곱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10개가 있고 얘가 10개의 행이 존재한다. 여기도 10개의 행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100개가 나오죠. 이게 바로 카테시안 곱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M 대 N의 관계를 1대 N, N 대 1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해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1대 N의 관계나 N 대 1로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에 따라서는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으면 쿼리 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조인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중복된 데이터가 나올 경우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관계 차수의 종류에서 네 번째로 필수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가 있는데요. 필수적 관계는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말 의미대로, 그죠? 선택적 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필수적 관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예요? 요거 우리 요렇게 이거를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파이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쓸 때는 요렇게 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선택적 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0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필수적 관계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고객이 없으면 누군가 그 계좌의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필수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선택적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으며 아울러 예를 들면 고객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은 했다가 계좌를 개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은 있지만 계좌가 없을 수도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선택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에서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델링 도구로 나타낼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관계 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퀴즈를 한번 보죠. 관계, 릴레이션십 중에서 종류 중에서 엔터티 간의 상태,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존재 관계가 있었고 행위 관계가 있었는데 존재 관계에는 엔터티 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이 어떤 은행의 지점에 속하죠. 그죠?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거는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엔터티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존재 관계가 그 정답이 되죠. 행위 관계는 우리가 뭔가 주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건, 이벤트가 터질 때의 관계를 우리는 행위 관계라고 했고 필수 관계는 반드시 필요할 때, 그죠? 1대1로 뭔가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하는 관계를 우리는 필수 관계다라고 칭을 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정답은 바로 존재 관계가 되는 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보면 관계의 종류는 존재 관계와 행위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엔터티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존재 관계에 해당이 되죠. 이거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존재 관계는 엔터티 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제가 좀 중심적으로 좀 봐달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맞나요?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